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오늘은 본래 정리해 드리려고 했던 삼성 독재공화국 굳히기를 위한 바지 대통령들 중 하나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삼성 독재공화국 굳히기 전략 추리 하편 이거를 일종의 강론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뤄보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올해 우리가 어떤 면들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화두로 던져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 순서를 첫째로 우리나라가 미국 글로벌 금융자본과 삼성 독재의 손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둘째로 현재 그 구조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 두 정치인을 재평가해보고, 그리고 셋째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저의 제안을 드리는 이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았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함께 토론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현재 삼성 패밀리라는 한 족벌 기업의 미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 족벌의 독재국가입니다. 전체 국민 총생산의 반가량을 박정희, 이병철 이후에 3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세 집안으로 벌어진 삼성 족벌 기업이 독점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1997년 겨울의 IMF 사태였습니다. 영화 국가 부도인 아래서도 시작 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삼성이 기아차를 부도내고 조지 소로스가 연루되고 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과 실제 대통령만큼 입김이 강했던 마누라 힐러리 클린턴 이들의 재무부가 깊숙이 연관되면서 IMF가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단위 경제를 폭력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삼성의 국내 경제 내의 지분 점유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비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80%에 달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구조조정 과정이 대기업, 즉 사람, 국민이 아니라 자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단위국가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파산하고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명분 하에서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언제든지 노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잘라내버리고 학대할 수 있는 이런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벼랑 끝에 처한 삶이라는 이런 형태로 전체 국민이 구조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옛날 그때 당시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해체되던 시기에 시작됐던 그때까지는 단위 경제국가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글로벌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엄청나게 반인간적이고 친자본적인, 즉 초기업적인 글로벌 시스템으로 급격히 전화됐던 이 과정이 근데도 이제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독자성이 있던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면면들이 보장되면서 덜 폭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실정이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가 경제를 2년 동안 회복시키면서 올해는 급기야 최저임금이 44%가
그러니까 반이나 상승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부터 삼성의 뇌물을 받아먹기 시작했을 게 분명한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IMF 이전 뭐 10년 전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포함한 정치권의 모든 권력자들이 전면적으로 97년에 조지 소로스 같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자본과 삼성이라는 한 대기업을 열성적으로 대변하고 키워주면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 구조조정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기존의 친일 수구 꼴통들은 건설사 토호 세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부동산 투기 시장을 점령하는 형식으로 삼성 족벌 독재 세력에게 떡고물을 받아 챙기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0% 정도라는 난공불락의 절대로 망할 수는 없다라는 살인적인 기득권층을 공고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러리를 선 집단까지 대충 다 쓸어 모아도 전 국민의 한 20% 정도의 꼴 보수 세력 기득권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더 이상 친일 쪽이 아니라 친미 미국의 군산복합체 글로벌 살상 금융자본에 빌붙은 삼성 독재 이쪽에 충성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부 독재에서 곧바로 미국의 살상적인 글로벌 금융자본 세력을 등에 업은 삼성 족벌 기업자본의 앞잡이 집단에게로 넘어간 거고 그 주축은 김영삼, 김대중이었으며 거기에 이해찬, 유시민, 전해철 등등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안티 국민 세력 이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포진해버렸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해찬은 그때부터 이미 삼성의 뇌물 배달책인 홍석현과 연을 맺고 노무현 대통령이 의문사 당하신 이후에는 이른바 대장부엉이가 돼서 최근 4년 동안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친일 수권 세력을 쌓아안는 고 포섭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급기야는 올해 당내 부정선거로 당권을 장악한 후에 이재명 죽이기를 최소 목표로 그리고 문재인까지 최대한 실패시키기를 최대 목표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잡으면서 술책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 술책에는 국민들이 완전히 싹 다 버리다시피 한 친일 숙골 자한당들을 그 세력을 억지로 다시 부활시키면서 온갖 가짜 뉴스들을 동원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행정부 내에 타락한 인사들 몇몇을 활용해서 딥스테이트로 삼아서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노회찬 의원님의 의문사와 청와대 해킹 이런 등등의 공작 정치까지도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20년이 넘는 지난 시기 동안에 특히 무지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근혜 1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꼭 완전히 이조시대, 그 봉건시대의 잔혹한 매우 악랄한 지주 수준으로까지 질이 하락해버린 그런 천박한 자본주들, 건물주들의 횡포와 삼성 자본 독재가 주도하는 노동 탄압, 즉 사람 탄압에 맞서서 나라 전체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되돌리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끈덕지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방향을 다시 한번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동시에 이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 즉 당장이 쉽고 편하고 국민들 보기에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현재의 법 질서를 위배하거나 어지럽혀서 또다시 적폐 수구들에게 빌미를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 줄 수 있는 갖은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느리고 어렵더라도 완전히 공고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양당 적폐 국회가 독재를 휘두르고 반칙을 자행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현재의 행태에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외유내강, 그 내공의 힘과 깊이는 정말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낙연, 임종석, 김부겸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문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제대로 알고 엄청나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이 정책 방향은 문 대통령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문 대통령님의 순 우리말 구호이신 함께 잘 사는 나라와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이후에는 그 정치 철학을 이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이재명 지사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위대한 두 분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호하면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웠다. 이런 허울을 뒤집어 쓰고 뇌물, 뒷돈을 받아먹고 미국 제국주의 군산복합체와 소로스류의 포괄적인 글로벌 금융자본에 빌붙은 삼성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삼킬 수 있도록 뒷배를 보아주었던 가짜 진보 안티 국민 세력인 양 김씨, 김대중, 김영삼 이들이 30년 전에 씨앗을 뿌렸던 반국민적인 행태를 드디어 끝장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문재인, 이재명 이 두 분의 훌륭하기 그지없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두 분의 정치인들을 선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분 문재인, 이재명 정치인들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첫 번째로는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국정수행 지지율과 온갖 몰입애들까지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서 부풀려대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라는 이 두 가지 조작된 지지율의 난동질에 절대로 속지도 말고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조작된 지지율이 설사 10%대로 내려간다고 해도 진짜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대통령님 당신이 세우신 국정수행 방향을 지금 하고 계시는 원칙과 속도 그대로 계속 꾸준하게 뚜벅뚜벅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100%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외유내강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완벽하게 발을 맞추어서 언론이 세중간에서 제 아무리 난동질을 부려도 절대로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이 함께 한 몸으로 완벽하게 칭칭 감겨서 묶여져 있는 이 동아줄을 손에서 놓지 말고 온 몸으로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삼성의 독재 굳히기를 정치권에서 수행할 바지 대통령 그 잠정적인 후보들을 한 명씩 각계격파식으로 제대로 속속들이 알고
그들이 절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잠정적인 후보들 중에서 뭐 온갖 사람들 다 끌어다 붙이지만 이해찬, 박원순 그리고 유시민을 눈여겨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바지 대통령 후보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박원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다음번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머리가 좀 잘 돌아가서 많은 책략들을 구사하면서 오늘까지 버텨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까지 욕심을 내기에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싫어하는데 제일 치명적으로 이 사람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티가 납니다. 뭐 그나마 이해찬이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벌여온 반국민적인 행태들을 반추해 보면서 그리고 특히 지난 여름 당대표 선거 때 아마 부정선거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해찬 본인이 컷오프 때하고 똑같이 세 후보들 중에 꼴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든 뭐든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반국민적인 플라톤주의자 엘리트로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나라의 진짜 주인인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도 공감도 못하고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헛소리를 늘어놓는 홍카콜라보다도 그 3분의 1도 뭐 5분의 1도 10분의 1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자기 처지를 좀 느끼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자기 대신에 박원순을 띄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유시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전체 국민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0.3% 정도, 150만 명, 이 정도의 뭐 지식, 지성, 엘리트, 인텔리 이런 어떤 환상 같은 근본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있죠. 유시민이 막 건너뛰고 들여다보면은 논리도 맞지 않고 틀린 말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많게 봐서 150만. 근데 유시민 이 사람 역시 국민들을 싫어하고 또 국민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만 그래도 유시민은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켜온 국민의 일부를 현혹시켜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어떤 그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정적에게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 자기가 숨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감싸주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시민이 국민들에게 현재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어용지식인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라고 이해찬을 둘러싸고 어떤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똑같이 삼성의 앞잡이 세력인 그렇지만 유시민의 정적인 그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시민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어용지식인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사실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똑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길만이 자기가 나서서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당시의 문재인 후보에게 자기가 나서서 연결시켜줬던 드루킹과 유시민 본인의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숨기면서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 노회찬 의원님의 이상한 사건으로부터도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유시민이 다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감싸고 돌아주는 것은 완전 좋은 일입니다. 뭐 유시민 개인의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상관할 바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감싸고 도는 이것을 우리 국민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우리 국민에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내용들은 일단 미뤄두고라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최소한 두 가지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두 가지를 못하게 할 수 없게 막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제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님을 직접적으로든 돌려서든 흠집내고 깎아내린 시도는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뭐 곧 시작한다는 팟캐스트인지 유튜브인지 그 내용에 혹시 단 한 줄이라도 이재명 지사님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방송되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용서하지 말고 즉시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들이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이재명 지사님을 지켜낼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유시민이 무서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유시민 본인이 그동안 뭐 CIA의 전략적 자산이 됐든 소로스 키드로 움직였든 뭐가 됐든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일신의 영달을 누리면서 그렇게 저질러 온 많은 일들을 유시민이 자기 정적들한테 너네가 노회찬 의원님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지 않았냐? 나는 더 이상은 니네가 해주는 거, 원하는 거, 즉 이재명 죽이기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니네다. 이렇게 정적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맞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시민 같은 이런 성향의 한 개인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이 가진 힘입니다. 둘째로 유시민이 언감생심 바지 대통령 자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일인데 이거는 뭐 본인도 들통날 일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생각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라는 그 조작질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도록 올리지 말라고 요구하게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뭐 중앙일보 같은 데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이 유시민을 끌어다 붙이겠지만 그래도 유시민 본인이 계속 공개적으로 내 이름 넣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그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 유시민과 드루킹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의문사 이 세 요소의 구체적인 관계를 최대한 많이 깊이 적극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갈수록 유시민은 더 많이 절대로 바지 대통령 자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님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할 일들과 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재명 지사님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는 궁차사와 해경궁닷컴 이 두 사이트를 국민들이 나서서 단체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궁차사와 해경궁닷컴 이 사이트들을 국민들이 나서 단체로 고발해서 정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들에서 전해철 개인뿐 아니라 노무현 재단 그리고 유시민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러나서 이들이 벌여온 공작 정치의 전모가 최대한 많이 빨리 드러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그 가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 그것처럼 우리가 또 30년 이상을 이런 문제들을 민기적거리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촛불혁명 이후에 드높아진 정치의식에 걸맞는 만큼 이런 종류의 저질 공작 정치들을 최대한 빨리 밝혀내서 앞으로는
누가 됐든 이런 적폐 앞잡이들이 절대로 이런 시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은 지금 이프레스님은 그 이프레스 사이트 운영하시는 편집장님은 공정고발단에서 그 여배우 스캔들 이거 고발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궁차사 해경궁닷컴 이 고발은 정말 저라도 나서서 하고 싶은데 제 방송이 채널이 너무 작고 제가 힘이 너무 없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이프레스님이 이것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극렬 지지를 가장하면서 이해찬이 중심인 삼성 독재 앞잡이 세력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 작전 세력들이 벌일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광화문 중심의 출몰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마구마구 퍼다 나르는 난동질, 내란질 이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태극기 모독 부대에 맞서서 태극기하고 같이 한반도기도 같이 들라는 이 작전 세력들한테 이런 내용의 지시도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현재의 전 한반도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지들이 막 가져다가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활용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가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음해하고 우리 남북 관계를 방해하고 난동을 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최대한 차단하고 실제로 뭐 설사 언론들이 이것을 난동, 내란 수준으로 퍼다 나르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전 세력들, 그러니까 이해찬을 위시한 삼성 독재 적폐 앞잡이들 에게 충성하는 그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리고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언론들이 그렇게 난동 내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권유하신 대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깊이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입당을 해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의 당으로 우리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내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공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권리당원으로 막 입당해버리면 지금의 삼성 앞잡이인 당의 지도부도 무력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자개표기까지 동원하는 이런 부정선거 관행 이것도 막아내고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이재명 지사님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몽땅 다 가입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명실상부 명명백백한 우리 국민들의 당으로 만들어내고 현재의 삼성 앞잡이 적폐 그 권력자들 당내 권력자들을 싹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해의 첫 방송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에서 함께 생각도 나눠주시고 또 다른 방안들도 제안해 보시고 이러면서 함께 참여를 해 보아 주시면 좀 재밌는 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원시적으로 화면을 넣어 보았는데 그나마 보기에 깜깜한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느끼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굿나잇.